하얀 눈이 많이 왔어. 아침에 벼랑간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집은 불질러버리고 사람들은 개끌듯 끌어내더라고. 총으로 위협하면서 빨리빨리 가라고. 빨리 안 가면 후두발로 들여차. 주민들을 끌어모아놓고 난 다음에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더니 위에서 피가 이 얼굴로 막 쏟아지는 거야. 군인들이 앞에 쭉 둘러서가지고 총을 무조건 갈겨대. 그 위에다가 또 사람을 겹겹이 쌓아놓고 또 갈겨대. 겨우 이 모가지만 이렇게 내밀고 고개를 딱 드니까 군인 한 놈이 총을 조준하고 있는 거야. 제일 악랄한 건 엄마는 죽고 등에 업힌 애가 자지러지면서 기어당기는데 이 총알이 아까운 이 군홧발로 꼭 축구하는 마냥 애를 시체 더미로 차 넣어버리더라. 첩첩산중까지 새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고요한 시골 마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의 평화로웠던 아침은 낯선 군인들의 외침과 단발의 총성으로 무참히 깨졌습니다. 온통 새하얗던 마을은 붉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그곳 주민들의 삶은 이전에 평온했던 그때로 결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창군 신원면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 거창 주민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1951년 2월 그날의 사건. 침묵으로 묻히고 무관심으로 잊혔지만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지금부터 사피엔스 스튜디오 역사 읽어드립니다에서 이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대부분은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거 상식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대한민국 헌법을 쭉 읽어봐도요,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국가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 학살이라는 이름을 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앞에 총소리가 나긴 나는 막 무심코 뛰어나가가지고 그 동네를 넘어가서 보니까 그 건너로 사람들이 막 걸어가더라고요. 그거 내가 본 게 막 사람을 죽여놓고 막 끄실라 놓은 기라 보이는 기라 질 가서요. 길에서 참 얼척이 없는 기라요. 참. 이 거창을 피로 물들인 학살은 전쟁 과정에서 국가가 힘없고 죄 없는 양민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사건이었고, 한 민족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비극, 그 속에 감추어졌던 또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신원 지역은 농촌, 옛 농촌 그 모습 그대로 평온했습니다. 6.25 전쟁이 났다 해도 전쟁이 났는지 까지 모를 정도였고, 제일 오지 마을로 꼽히고 있어요, 신원 지역이. 한 생존자의 증언처럼 6.25 전쟁이 난 줄 모를 정도로 오지 마을이었다는 거창군 신원면. 이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제에 맞서 광복을 맞이한 우리 민족. 그러나 그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이 한반도는 외국 세력의 이권 다툼과 내부의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참극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 인민군에 맞서 숱한 전투를 벌였고 유엔군과 중국군까지 참전하면서 남과 북은 전진과 후퇴,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진주, 마산, 창원 방면에 주둔해 있었던 북한 인민군 일부 병력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 퇴로가 막히면서 제때 북으로 퇴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남쪽에 발이 묶여버린 북한 인민군은요, 국군과 유엔군의 눈을 피해서 지리산 산악지대에 숨어 지냈습니다. 여기에 좌익 인사들까지 합세하면서 세력을 키웠고요. 이들 모두는 빨치산으로 활동하면서 무장투쟁을 펼치게 됩니다. 빨치산들은요, 마을 곳곳에 출몰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며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치안을 위해 빨치산을 모두 토벌할 목적으로 서울 수복 이후 육군 제11사단을 창설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빨치산이 험준한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잡고 기습 공격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이 토벌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국군과 빨치산은요, 산골 마을에서 이 공방을 이어나갔는데요. 둘 사이의 공방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지역에 따라서는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빨치산이 지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950년 12월 5일) 이 빨치산의 발길이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으로 향했습니다. 약 500명의 빨치산이 신원면 경찰지서를 습격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여 명이 다치고 심지어 목숨마저 잃었습니다. 수적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자 나머지 경찰관들은요, 빨치산에게 지서를 넘기고 달아나 버렸고, 신원면은 빨치산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 2월 빨치산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11사단 산하의 공비토벌 전담부대가 이 신원면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신원면에 도착한 육군 11사단의 행보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것처럼 닥치는 대로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눈이 쌓인 논으로 끌어내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차별 난사합니다. 신원면 사람들은 빨치산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국군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새하얗게 뒤덮인 신원면은요, 한순간에 핏빛으로 물들었고 대량 학살이라는 악몽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이 빨치산을 잡겠다던 대한민국 육군 11사단은 왜 무고한 양민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륙했던 것일까요? 작전명 견벽청야. 지킬 곳은 견고한 벽을 쌓고 나머지 지역은 빈 들판만 남겨라. 즉, 미 복구 지역의 주민은 전원 총살하라는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11사단은요) 인민군이나 빨치산이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확보하거나 인력과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가옥을 파괴하고 신원면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아침에 베란간 군인들이 들어닥쳐서 사람들을 개끌듯이 끌어내재, 뒤에서 총으로 이어가면서 빨리빨리 가라고, 빨리 안 가면 구두발로 뒤에서 차고. 피란식 연락해놓으려면 동네 댕 불고만 안 지릅니까? 군인이 와서 사람을 죽일 줄 누가 알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대한민국 군인인데 하는 짓을 보면 빨갱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거창군 일대에서 작전을 담당했던 11사단 구연대 3대대의 잔혹한 만행은 그칠 줄 몰랐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야만적이고 극악무도해졌습니다. 군인들은요, 마을에 어린이와 부녀자, 노약자들만 남아 있었는데도 그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살해했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공비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워 한 곳에 몰아넣고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시신 위에 나뭇가지 이런 거 덮어놓고 기름 뿌려서 불을 질러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2월 9일부터) 시작된 양민 사륙은 3일째 되던 날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대대장 한동석 소령이 와룡리, 대현리, 중유리 등에서 주민 1000여 명을 끌고 와 신원국민학교 교실에 몰아넣고 밤새도록 괴롭히면서 주민들을 굶주림과 추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마을을 비추기 시작하자 한동석 소령의 광기는 타오르는 태양처럼 더욱 불타올랐죠. 군은요, 1000여 명의 주민 중 군인, 경찰, 공무원 가족들은 돌려보내고 남은 517명을 박산골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탕, 탕, 탕.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생존자의 증언은요, 그날의 대량학살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했는지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군의 위협을 받으며 박산 골짜기로 끌려간 10살 소녀는요, 벼랑간 벼락치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소년의 얼굴 위로 피가 쏟아졌고 소년 몸 위로 쭉 들어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기를 1시간, 소년이 겨우 목을 내밀어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때 소년의 눈에 비친 것은 총을 조준하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들 앞에 쭉 둘러서가지고 총을 무조건 갈게 되는 거야. 여기는 전부 사람이 막 쓰러져 있고 죽어가지고 막 그 피가 얼굴로 막 쏟아지고 그렇지. 그 역겹고 하는 그 냄새, 이걸 어떻게 할 겨를도 없고, 내가 고개를 딱 드니까 그 가운데서 한 놈이 총을 조종해서 쏘는 거야. 그 내 옆에 내만한 내 또래 애가 머리에 맞아가지고 팍 꼬꾸라지더라고. 10살짜리 아이가 마주해야 했던 죽음의 공포. 상상이 가십니까? 군은 학살의 대상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갓난아이까지 그들의 손에 희생되었습니다. 죽은 엄마의 등에 엎인 채 차지러지게 우는 갓난아이를 군 앞발로 차 시체 더미 위로 던져버린 것이죠. 2월 9일부터 시작된 살상은요, 11일까지 이어졌고 단 3일 만에 거창군 신원면 일대 719명의 무고한 주민이 이유도 모른 채 희생되었습니다. 큰형님하고 형수하고 아들 둘이 하고 그러모하고 5이. 나 어머니, 형님, 형수, 제수, 조카 7천, 8천 그 집안에 꽉 들었어요. 나만 나왔어요. 내가 부모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나도 같이 죽을 뻔 있으면 내가 뭐 한다고 나올 싶고, 내가 내 손을 가슴을 두드렸어. 시체 찾는다고 한 번 넘어왔어요. 넘어오니까 박산골에 여가니까 잠을 몇 달, 몇 년을
내 옆에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얼마나 한숨 쥐고 울더니.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한 사건은 거창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좀 더 과거로 돌려보죠. 군이 거창 주민들을 몰아세우며 대량 학살을 저질렀던 것처럼 1948년 4월 빨간섬 거주민 10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학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빨간섬을 아시나요? 봄이면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고 겨울이면 짙붉은 동백꽃이 넘실거리는 섬, 바로 제주도입니다.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과연 어떤 학살의 아픔을 품고 있을까요? (1947년 3월 1일) 광복 이후 두 번째로 맞는 3.1절을 기념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군경은 좌익분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해안 마을로 내려간 주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죽였고요. 집단으로 사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폐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거창 출신의 신중목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내용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군은 잔혹한 만행을 감추기 위해 무장 공비로 위장시켜서 진상조사단에 사격을 가하는 등 사건 현장을 훼손해버리기까지 합니다. 유족회를 반국가단체로 몰아 해산시켰고요. 위령비를 훼손해서 땅에 묻어버리기까지 했죠. 정부에 의해 벌어졌고 정부에 의해 철저히 감춰졌던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묻으려고 할수록 그날의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